입시를 보다 가깝게, 입시를 보다 즐겁게 이주TV 김세형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 이주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과목이 정말 수능을 위해 최선의 과목일까? 수능 최장력 기준과 정시까지 고려했을 때 최선인가라는 것으로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선택 과목 지금 난 정답일까?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입시 환경과 더불어 그리고 강제로 이 과목을 응시해야만 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잠깐 더 짚어본다면 수능 최장력 기준 교과 전형에는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뭐 모든 대학을 다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 대학을 내가 확인했다면 반드시 5월 발표하는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 또는 작년 4월에 대학별로 발표한 전형 예고안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스스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교과 전형에서는 이렇게 대부분의 대학들이 국수형 탐으로 어떤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응시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있긴 하지만 반드시 과학으로 맞춘다면 과학이 지정된 학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수학까지 미적기하를 필수로 한 학교들이 좀 있고요. 최저학력 기준이 아예 없는 학교도 있으니까 반드시 대학별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이 워낙 많아서 없는 대학은 따로 표시하지 않았고요. 뭐 국세영탐 같은 경우에 경희대인데 의치한약이라고 또 써놓은 이유는 의치한약 같은 경우도 역시 탐구 영역과 수학의 응시 기준을 두지 않는다. 그냥 삼합사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의미로 강조하는 의미로 써놨고 고려대 계열적 합평은 아예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제외해라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다음 충북대 공대 같은 경우는 과학을 필수로 지정하는 대학 그 모집 단위가 조금씩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대부분의 약학이나 뭐 의대 같은 경우에 미적기하 뭐 이렇게 또 세명대 한의대는 탐구 없이 그냥 국어, 미적기하, 영어 이렇게 반영한다. 이런 것들도 좀 특이사항이 있어서 체크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정보는 개인이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응시 영역 선택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시, 정시까지 고려했을 때 과연 어떤 게 최선일까라는 최상위권 학생 또는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 성적 반영은요, 성적표에 표준 점수와 백분위와 등급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 표준 점수는 난이도를 고려한 점수예요. 그래서 어, 수학이나 국어는 평균을 그러니까 중앙값을 100점으로 잡고 탐구는 50점으로 잡아서 거기서부터 멀면 멀수록 내가 정말 잘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백분위는 전국에 있는 나와 동점자 중에 절반은 내 위로, 절반은 내 아래로 산정하고 이 99%란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99.4%다 내 밑에가 또는 나와 동점자까지 포함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99로 반올림해서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8.5%다. 그래도 99로 표기가 되겠죠. 자, 이 100분위는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2025 학년도 정시 같은 경우에는 화원의 만점자가 97%로 잡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절반은 내 위로, 절반은 내 아래로 잡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절반만큼이 내 아래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학생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실제로는 내 아래가 아니라 동점인데 내 아래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만큼 내 바로 하나 틀린 학생들과 사이에 나와 동점자 중에 절반이 쌓여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는 기본적인 것은 동백분위 동등화의 원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즉 표준 점수가 이렇게 72와 67로 다르더라도 100분위가 99로 같다면 이 학생들은 같은 점수가 되지 않냐라는 것인데 이게 또 문과, 그러니까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사탐응시자와 과탐응시자의 그 수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로 뭐 고려대, 아주대, 시립대 이런 학교는 따로 반영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과탐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기도 하면서 약간의 환산상의 복잡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표표라고 되어 있는데 국어수학은 표준 점수, 그 다음에 탐구 영역도 표준 점수, 즉 이 성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차이가 지금 5점인데 만약에 과학에 입시자에게, 과학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3%를 준다고 친다면 이 5점에 대해서 3% 0.15점 정도가 복구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차이는 정시에서 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만큼의 가산점을 준다 별 의미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뭐 100분이 똑같이 99에 97이지만 요것도 이제 71과 65 요때는 뭐 점수 차이가 이제 6점 차이가 나게 되죠. 100분위는 뭐 2 차이가 나는데 그때는 편점 6점 차이 나니까 뭐 요 경우는 조금 더 0.18이라는 요 차이가 좀 생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시 성적 활용을 표준 점수와 표준 점수 활용하는 대학은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열 응시자들에게 이 학교들이 조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보시면 생류는 77, 만점자가 77이에요. 그다음 윤사 73이고 한지가 69, 68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사문 전에 사회문화 전에 여기 동아시아사가 있는데 여기도 표준 점수가 67, 68, 69, 사회문화 69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죠. 자, 그리고 경제가 72, 정법이 66, 사문 69인데 반해 과탐은 만점자가 67, 작년에 화학은 정말 박살났죠. 65점입니다. 물리랑 화학 응시자는 표표 반영 대학에 가산점을 줘도 합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은 인원이 조금 몰리면서 표준 점수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표표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탐구 영역의 표준 점수가 사과탐이 어느 쪽이든 내가 유리한 쪽, 유리한 과목을, 유리한 영역을 응시해야 되는 겁니다. 유리한 과목을. 자, 두 번째, 백백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백백. 이거는 백분이에요. 주로 이제 중위권 대학들이 이런 경향을 많이 띠는데, 이때는 이 표준 점수 요 칸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디만 보면 돼? 백분위만 보면 됩니다. 내가 생윤을 했던 물리학을 했던 간에 백분위가 99면 같은 대학인 거고, 생활과 윤리인데 생명과 원을 해서 근데 6점 차가 아니라 2점 차이로 좁혀지는 효과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뭐 있습니다. 백백은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 관동대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짙은 글씨 있는 학교들이 약간 주요 대학, 인기 있는 대학이거나 또는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라면 만점자가 너무 많아서 내 백분위가 뒤로 밀린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과탐 선택에 크게 불리함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100분이 반영을 했을 때 위에 성적표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표준 점수로는 6점 차인데 100분이 2점 차이로 이렇게 좁혀지게 됩니다. 이때 이 대학들이 자연계열에서 과탐 응시자, 과탐으로 성적을 활용하는 친구들에게 가산점을 주기 위해서 100분이 뭐 적게는 뭐 5%, 많게는 20%까지 주는 대학이 있으니까 이거는 20%면은 뭐 말이 20%지. 10%만 해도 9.7이잖아요. 9.7이면 100이 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대학들은 내가 과탐을 하나는 사탐론을 했고 하나는 과탐을 그대로 응시를 했는데 또는 과탐 두 과목을 응시를 했다면 그러면 그 대학에서 100분위의 가중치, 가산점까지 준다면 정말 내가 정시에서 확실히 유리해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을 볼게요. 자, 100분위가 99로 정확히 같은데 밑에 있는 대학들은요, 탐구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100분위가 99면은 그냥 99로 똑같은 학교로 취급이 되어 버립니다. 똑같은 점수로 취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세 개 대학은 일단 제가 확인한 것은 세 개 대학인데, 자, 보시면 과탐 변환 표준 점수와 사탐 표준 점수, 변환 표준 점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생활관리가 99인 사람은 68.45, 그다음 생명과학 원은 100분이 97이니까 67.13인데 거기에 3%의 가산점을 주면 69.9576이 돼서 100분이 만점 사탐보다 더 높아진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고려대학교도 67.77인데 3% 가산점을 주면 만점자와 거의 근접한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자, 근데 요 대학교는 좀 재밌는 게 성균관대 같은 경우 보세요.
성대는 자연계열에 5%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화학원 만점자가 100분위가 97이 나왔단 말이죠. 97인 학생에게 70.47의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왜? 5% 가산점을 주니까. 그러면 100분위 100인 학생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100분위 100과 100분위 97의 차이가 원래는 3이라는 점수 차이가 나야 되는데 68.73과 67.71로 1.62라는 매우 좁은 점수 차로 좁혀놨죠. 이런 걸 물보정했다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즉, 물보정한 대학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면 자연계열 학생들이 확실히 유리해지게 된다. 그래서 성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발표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변환표준 점수가 이렇게 될 거예요라고 그때그때 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교는 5% 가산일지, 3% 가산일지 이런 것들이 이미 요강에 명시되어 있는데 성대 한양대는 뭐 3% 또는 5% 이런 식으로 대학에서 학생들 성적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학생을 뽑을 거야라는 의도에 맞게 발표를 따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백분위가 70에서 67로 정말 2.5 정도로 그냥 그렇게 넓게 펼쳐놓은 대학이 있고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대부분이 그러니까요. 어떤 대학은 이렇게 물보정을 한 다음에 가산점을 부여해서 과타봉시자에게 플러스 알파를 오히려 주려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은 사타봉시자와 과타봉시자를 다르게 보정하는 대학도 있다. 거기에 가산점까지 부여하면 만점자를 넘어서는 효과가 있다. 즉, 성균관대나 한양대처럼 물보정을 한 다음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아예 사바탐에 가산점을 다르게 변표를 다르게 책정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다. 이도저도 아닌 대학은 우리는 사탐은 사탐, 과탐은 과탐 이렇게 따로 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나뉘게 되니까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에 우리가 각별히 주의를 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와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한 대학이 이렇습니다. 가톨릭대, 의학관, 그다음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학들은 요렇게 성적을 보시면 100분위가 이제 100인 곳, 100인데 100분위가 99인 과목이 있죠. 동아시아사나 뭐 세계사, 경제, 정법 이런데 그다음 물리학은 만점자 100분위가 99, 화학은 97, 생명과학은 100, 지구과학은 1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표준 점수 또는 변환 표준 점수의 경우에 그리고 100분위까지 다 고려했을 때 100분이 100인 구간이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한 문제 틀려도 100분위가 100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왜냐하면 자연계열에서 과학 탐구 응시한 학생들이 여기에 100분 이렇게 받은 다음에 가산점까지 부여받으면 탐구 영역만으로도 막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 변환편 점수를 발표하는 대학, 여기 보면 표변이라고 쓰여 있고, 표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표표인 학교들도 이렇게 써 있죠. 그런 학교 중에서 서울대가 대표적으로 표준 점수를 반영한 대학인데, 여기는 뭐, 뭐랄까 미적기와 과탐 응시가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어떤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가르기는 좀 어렵고 과학 탐구 과목 중에 과학 영역 중에 탐구 영역 중에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영향을 미치는 거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서울시립대나 저 뒤에 나오는 아주대는 따로 분리를 한다. 그다음 서강대 그러니까 따로 분리는 사탐 과탐의 변환편 점수를 다르게 산정을 한다. 그다음 여기 파란색입니다. 왜 파란색일까요? 물 색깔이죠. 네, 물 부정한 학교들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주대는 따로 하는 학교고요. 나머지는 물 부정이다 아니다는 사실상 대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보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뭐 그냥 음, 내가 선택 과목에서 조금 손해를 봤다 그러면 대학 입시가 어려워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공사하는지 약간의 쿵쿵 소리가 나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녹화를 5번째 하고 있어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에 권정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숭실대 세다 보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숭실대는 따로 사탐 2.5%, 그다음 미적기와 응시자는 7%, 과탐 2.5%, 그다음 미적기와 5%, 과탐 2.5% 이렇게 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자연 1이냐 자연 2냐에 따라 조금 달라진 경향성이 있습니다. 숭실대를 지원하려는 학생이라면 미적기와 또는 과탐의 가산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거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고대 세종이나 덕성여대, 동덕여대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학생들 약학과 지원하는 학생들 많잖아요. 정시계열 필수 음식 과목도 이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덕성여대, 동덕여대는 미적기와 과탐, 그리고 가천대는 미기, 과탐, 뭐 클라우드까지 합쳐서 이렇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오히려 최상위권은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 지정이 없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체 어떻게 하죠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거 좀 정리해 봤는데, 이쪽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시면 의대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무엇이냐? 삼합사입니다. 예를 들면 울산대학교가 삼합사라고 써 있는 건 탐구형에게 평균 성적을 반영하는 거고요. A형은 제가 옛날 입시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어서 제 기록의 편의성입니다. 미적 기하입니다. 즉 국어, 미적 기하, 영어, 과탐 해서 삼합사는 뭐 최저를 충족하는 건데, 나는 국어, 영어 탐구를 하겠다. 그럼 수학은 확통을 해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학교들은 좀 괜찮은데 그래도 괜찮죠. 근데 이쪽 보시면 어디가 있냐면 여기 영남대학교가 4모예요. 4모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학은 확통을 해도 괜찮고 가형이 아니니까요. 가는 미적기합니다. 수학은 확통을 응시해도 괜찮지만 과학 한 과목은 필수 응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연세민의 캠퍼스가 좀 특이한데요. 국가형 과과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과학과 과학을 따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 하나 이거를 따로따로 두 개 과목으로 각각 두 개 영역으로 봐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원 1등급, 뭐 물리원 1등급, 그다음에 영어 1등급, 국어 1등급 이렇게 되면 4합6이 충분히 충족이 된다 이런 의미인 거고요.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약 두 번째, 지난 시간 요약 1번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수능 응시는 이 영역이 정답이다라는 건데, 탐구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라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에서 강제하고 있는지 과학 필수야 라고 하는지 꼭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 전공 있는 모집단에서 몇 명을 선발한지를 확인하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공이 너무 모집 인원이 적다면 전공 자율제도를 통해서 입학해야 되기 때문에 전공 자율제도가 교과인 학교, 종합인 학교, 그 다음에 정시로 모집한 학교가 다 다릅니다.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까지 고려한 학생이 있다면 백백, 표백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가 유리한지.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탐을 하나 선택해야 된다. 과탐 4등급 이하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학습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1합 이렇게 하는 학교가 전국에 몇 개 없잖아요. 네, 한 개 영역 뭐 7등급 이런 학교가 한 개 영역 3등급 이런 학교가 전국에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국어나 영어로 보통 학생들이 2합 5나 2합 7 이렇게 충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국어나 영어의 학습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공부할 목표를 가지고 탐구 하나를 사탐으로 돌리는 편이 좋다. 그리고 메디컬 하는 수시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인데, 전 수시로 진짜 끝낼 거예요 라고 한다면 메디컬만 6장을 다 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시까지 반드시 고려하거나 또는 메디컬이 아닌 일반 학과를 2장 정도는 안정으로 꼭 쓰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전공 자율 제도 때문에 일반 교과나 종합에서 모집한 인원이 매우 줄었어요. 그래서 내가 메디컬 쓴다면 적은 모집 인원인 일반 학과를 통과해야 한다는 걸 미리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안정 두 개를 내가 써도 후회하지 않겠다면 쓰시고, 아니라면 정시까지 고려해서 공부하시기를 권하는데, 정시는 뭐 아시죠? 정말 내가 최상위권이라면 그에 맞는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정시는 반드시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공부할 거 많죠? 힘들죠? 잘 알고 있습니다. 수험생들 화이팅! 화이팅을 외치면서 네, 오류가 있으면 반드시 같이 올려주시고 즐겁게 토론하고 발전하는 문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올리는 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어딘가에 오류가 있어요, 이거 잘못됐어요 하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네, 검토를 몇 번씩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전형 예고안, 시행계획 예고안을 보고 그리고 교육청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니까 가끔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아시죠? 챗 GTP도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 성장 중인 언어 모델입니다. 근데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같이 성장하고 싶은 입시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은 자유롭게 다만 서로 매너를 지키면서 부탁드리고 자신의 정보는 자신이 스스로 찾는데 거기 약간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 채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이주유의 김세형이었습니다. 입시보다 가깝게 입시보다 즐겁게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대학 입학까지의 가이드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